내일은 모의고사 들고 와야 되는 거다. 그래. 문 닫아. 유형 5번의 질문. 그 다음 유형 1번인가? 유형 1번. 2번. 3번. 4번. 응? 뭐라고? 다시 1번이야? 1번. 1번에 2. 2번. 3번. 4번. 4-3. 5번. 5-2. 여기까지야? 유형 6번. 5-3번. 이 2차 방정식 두 근이 정수가 되는 m의 값은 두 개가 있다. 그 두 수의 합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럼 내가 그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알파하고 베타는 정수인 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럼 그 두 개의 정수해가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떻게 볼 수가 있냐? 2분의 m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라. 되겠나? 그 다음 이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뭐다라고 할 수가 있어? 2분의 2m 플러스 6이니까 m 플러스 3이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구나. 여기까지 이해됐나? 이 상태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이 식이 양변에 두 배를 해주신다면 2알파 플러스 2베타의 값은 얼마다? m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식을 변형을 한다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3은 얼마다? m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 요 두 개를 연립을 한번 시켜볼 건데 m이 똑같다. 그러면 2알파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3은 0이다라는 식이 뜰 거야. 여기까지 이해해? 인수분해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인수분해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의 알파하고 베타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냐? 정수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부정방정식일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구로 묶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누구로 묶어보지? 알파로 한번 묶어봐야겠다 하니 내가 친근한 형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알파로 묶었고, 마이너스 알파로 묶어주신다면 베타 마이너스 2의 꼬라지가 나올 거야. 공통인수를 억지로 만들어내야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베타 마이너스 2를 만들려고 하는데 2베타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2로 묶어가지고 베타 마이너스 2 숫자를 만든 거야. 억지로. 그럼 마이너스 2가 만들어졌으니까 플러스 2도 만들어져야 되겠지. 그럼 그 플러스 2가 얘랑 계산돼서 나가는 거야. 4로 나가겠네. 그러면 얘랑 계산되면 7이잖아. 그걸 넘기셔라. 그러면 마이너스 7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요렇게. 그렇게 하고 얘 공통인수로 묶어줘봤어. 묶어줘봤더니 2 마이너스 알파가 묶이는데 이것도 나한테 친근하지 않으니까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의 알파 마이너스 2의 꼬라지로 만들어서 양변 마이너스 곱한다면 알파 마이너스 2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2의 값이 얼마가 된다? 7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이해됐나?
뭔 말인가? 요거 베타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2 마이너스 알파니까 그거 마이너스 묶어내서 양변에 마이너스 처리한다면 마이너스 7이 7이 되잖아. 됐지? 자, 알파하고 베타가 지금 둘 다 뭐라 했냐? 정수였기 때문에 여기도 정수가 돼야 되고 여기도 당연 정수가 돼야 돼. 두 정수의 곱이 7 나와야 돼. 1, 7, 7, 1, 마 1, 마 7, 마 7, 마 1 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여기에 알파 값은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고 베타의 값은 얼마가 돼야 돼? 9가 돼야 돼. 그러면 알파는 9가 돼야 돼? 베타는 얼마가 돼야 돼? 뭐 똑같은 거야. 맞지? 써보면 알 거야. 자, 알파가 얼마가 돼야 돼? 1 돼야 돼? 베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5, 1이었을 거야. 똑같은 거야. 왜? 나 뭐 구할 거니까 M. M은 요걸 이용하셔도 되고 요걸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는 거야. 위아래 중에서 너희가 고르시면 된다. 나 그냥 곱할래. 곱하는 게 간단하니까. 3, 9, 27 빼기 3이니까 그때 M의 값은 얼마가 돼? 24가 돼요 라고 할 수가 있고 두 개 곱하니까 마이너스 5 그때 M의 값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8이에요 라고 할 수가 있겠네. 두 개 합 16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 이게 정석의 방법이다.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야. 어제는 쌤이 그냥 노가다로 한번 구해보라 했잖아. 왜 그렇게 했을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그러면 노가다로 한번 해보는 거야. 쓰시고 자,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줄 특수한 경우가 발생한 거다. 부등식에서. 해가 졸라 많다. 졸라 많다가 부등식에서는 어떻게 나온다 했다. 모든 실수다라고 나오시는 거다. 또는 해가 없다. 특별한 이런 해의 경우에서는 0 곱하기 x의 꼴이 되어야 한다라고 무조건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쁘게 만들어 보자. 그럼 a-bx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작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72다라고 보시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되나 정리는? 특별한 케이스에서는 무조건 어떤 꼬라지가 되어야 한다. 0 곱하기 x꼴의 꼬라지가 되어야 되니까 여기는 0 돼야지. 그럼 거기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a하고 b가 똑같네. 그럼 0 곱하기 x의 꼴이 작다. 그냥 2a의 제곱 마이너스 72다라고 써도 상관은 없겠구나. 여기까지 이해함? 어제 쌤이 어떤 예시를 들되 0, 양.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 0. 양 1이라고 생각하자. 자, 얘는 암만 내가 x를 다 넣어도 무조건 0이 나오게 되어 있어. 0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말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게 해가 없는 거야. 자, 0이 0보다 작다 이거 말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게 해가 없는 거네. 0이 1보다 작다 말 되잖아. 이거는 해가 모든 실수다. 졸라 많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지금 나는 음수하고 0인 상태에 대해서 가셔야 돼. 누가? 요 녀석이. 그러면 2a의 제곱 마이너스 7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랑 나나.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36. 인수분해가 a 플러스 6 곱하기 a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의 꼬라지가 나오니까 사이에 들어가는 2차 부등식인 거다. 배웠잖아. 까먹었으면 개념 수업 다시 보셔라. 제발. 그럼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고 a의 값이 6보다는 작거나 같아. 자, 그럼 b도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럼 b도 어떻다는 거야?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아. 두 개 합의 최대는 12, 최소는 마이너스 12다라고 하시면 되겠구나. 되겠니? 끝. 적으시고. 이거 어제 쌤이 한 거 내가 나중에 말한 게 맞는 것 같더라. 한 개씩이니까 한 개씩
총 5쌍이 나온다라는 걸로 생각하는 게 맞아. 그렇게 보는 것 같더라. 자, 2x 플러스 3y가 36일 때 요거를 계산을 하세요 라고 해놨네. 근데 내가 y 대신에 x에 대해서 한번 해볼라 하니 가면 3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6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근데 3y 대신에 못 넣잖아 지금. 그럼 넣어줄 수 있게 맞춰보자 라는 거야. 얼마로 맞춰야 돼? 12. 그럼 12 저쪽에 3개에다가 나는 3을 곱할 거야. 양수 곱했으니까 방향은 바뀌지 않아. 6x 크다, 그 다음에 12y 작다, 여기는 9x 요렇게 되겠구나. 그럼 이제 이 12y 대신에는 어떤 녀석을 넣어줄 수가 있냐? 4배 해준 녀석. 마이너스 8x 플러스 144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자, 부등식이 3개짜리가 떴기 때문에 닥치고 어떻게 푸셔야 된다? A, B, B, C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풀어야 된다. 연립 부등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먼저 A, B라고 생각하고 암산 때려보자. 14X의 값이 144보다는 작다. B, C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B, C라고 생각하면 17X의 값은 누구보다? 144보다는 크다. 14로 나눠주신다면 x가 14분의 144, 17로 나눠주신다면 x는 17분의 144보다는 크다. 힌트, 정수 x, y였다. 그럼 여기를 14로 내가 나눴다라고 생각을 해봐. 14 몇 개까지 들어가노? 10개. 10점 얼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정확하게는 뭐 모르겠어. 뭐 알 필요도 없고. 자, 그럼 얘는 약 얼마다라고 볼 수가 있겠냐? 얘 얼마고? 8점 얼마다. 8점 얼마보다 크면서 10점 얼마보다 작은 x가 뭐 있어? 9하고 12 있지? 그거에 맞춰가지고 저거 y. 그럼 x가 9였을 때라고 생각을 하고 x가 얼마였을 때? 10이었을 때다라고 생각을 하자. 이제 이 식 보는 거야. 9였어. 마이너스 18. 그럼 이거 18. y는 얼마? 6 돼야지. 정수 xy가 된다. 자, x가 10이다. 마이너스 20. 16. y는 얼마가 돼? 3분의 16. 이거 맞아? 틀려? 틀려. 이거 아니야. 왜? 정수 아니니까. 요거 한 개네. 15가 답이 되겠네. 네. 네네. 네네. 네. 네네.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 갈게요. 네. 이게 몇 번이야? 1-2, 4-3 가자.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존재하지 않을 때, 자, 침착하게 보셔야 된다. 이건 몇 개짜리인가라는 A, B, C 3개짜리 부등식이구나라는 생각. 아, 근데 아까처럼 생각을 해보자. 분수꼴이구나. 그러면 A, B, B, C로 나눈 상태에서 곱해서 시작해도 되지만 그냥 이 상태에서 곱해서 시작해도 상관은 없다.
이게 4-3인가? 4를 곱해볼게. 전체에다가 4를 곱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2x 플러스 1 될 거고, 작다 그러면 4x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작다 2x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되겠구나. 이 상태에서 이제 a, b, b, c로 나눠서 생각을 하자. a, b로 생각을 할 거야. 요렇게 보신다면 마이너스 2x가 작다. 1 넘기셔라.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방향이 바뀌고 크다. 2분의 3a 플러스 3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이해되나? 그 다음 두 번째 BC로 생각을 하자. 요로 넘기자. 그러면 2x가 될 거고, 작다. 넘겨주시면 a 날라가고 넘기니까 4. 그럼 x는 2보다 작다가 되겠구나. 여기에서 정수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그림 없으면 절대 못 푼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문제들은. 자, 처음 녀석 2보다 작다. 자, 그 다음 이 녀석은 뭐야? 점의 이름이 2분의 3a 플러스 3인 거야. 그냥 동그라미라고 하면서 가볼게. 저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요렇게 찍혀가지고 올라가서 요렇게 그려졌어. 말 되네? 정수 없잖아. 맞지? 얘가 그럼 좀 더 인심 써가지고 이쯤에 왔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어봐봐. 어때? 이래도 정수 없잖아. 2가 여기니까 여기는 1, 여기는 0, 여기는 마이너스 1. 대충 한 이 정도만 쓰면 된다. 자, 그러면 얘가 이번에는 어디에 왔다? 1에 왔다라고 생각하고 요렇게 해서 또 연립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또 1하고 2 사이에 있는 정수 없잖아. 이것도 말이 되네. 근데 이 녀석이 어디로 오는 순간, 여기 이쯤에 오는 순간 이 식은 말이 되냐 안 되냐? 안 되는 거야. 왜? 1이라는 정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 그러면 누가 2분의 3a 플러스 3이라는 이 점은 어디까지 올 수 있었어? 1. 1까지 올 수 있었는데 1보다는 어디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 오른쪽은 크다의 의미. 그래서 1보다는 어떻다? 크거나 같다. 2 곱하시고 3 넘기고 그러면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 a의 최소값 마이너스 3분의 1이다라고 하시면 되겠네. 정말 쉽다. 감을 잡으면 정말 쉬우니까 감 못 잡겠으면 따로 와서 또 물어보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나온다 하면 4점대다. 객관식에서. 나온다 하면 이거는 4점이다. 그냥 정해져 있다. 자, 어제 했던 거야. 밑에 거 똑같을 거니까 나 그냥 하지 않고 하나만 하고 넘어간다. 기준을 몇 그램으로 맞추라 했냐? 1. 지금 이 들어가 있는 게 몇 그램 당이냐? 100g 당이야. 그럼 1로 맞춰야지. 100으로 나누셔라. 어떤 녀석들을? 이런 녀석들을. 그러면 1.5. 1g에는 A의 열량은 1.5. B는 2. 단백질은 0.23g이 들어있고 단백질은 0.13g이 들어있구나. B에는. 자, 두 개를 합해서 300g을 섭취를 했다. 물어보는 거 요거 A는 얼마나 섭취해야 되는가? 내가 A의 양을 Xg만큼 섭취를 했는데 두 개를 합해서 300이 떠야 되니까 이 B는 300-Xg을 섭취를 했구나. 그랬을 때 열량을 500칼로리 이상 먹어야 된대. 그러면 A를 먹어서 칼로리 얻는 거는 1.5X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B를 먹어서 칼로리 2 곱하기 300-X다라고 볼 수 있고 얘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50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야 한다 이 말이네. 친구들 내가 이거 몇 학년 거랬지? 중2 거라 했다 옛날에는. 자, 그러면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볼 거야. 50g 이상을 얻을 거래. 그럼 A를 먹어서 얻는 단백질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야? 0.23X다라고 볼 수가 있고 B를 먹어서 얻는 단백질은 플러스 0.13
300 마이너스 x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얘가 얼마? 50보다는 크거나 같다. 계산을 할 때 너희도 알겠지만 복잡한 식의 계산은 어떻게 한다라고 배웠냐? 소수점 있으면 10을 곱해주고 소수점이 지금 두 자리가 있으니까 100을 곱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되겠니? 식만 써줄게. 그리고 5-3번은 하지 않을 거야. 좀 써라 임마. 뭐 이런 걸 갖다가 질문하냐. 자, 이거랑 똑같은 게 아마 수학의 셈 문제 가부족 그 필수 예제 밑에 유제로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가르쳐 줬다. 관심 있는 놈은 가서 한번 풀어 보시기를. 유제 했을 때는 질문을 안 했었다 너희가. 근데 미안한데. 자, 의자 또는 숙소, 텐트 이렇게 나오는 게 과부족이다라고 했는데 수학여행에 참가하는 학생의 수 X라고 잡아볼게. 쏘리. 보자. 방의 개수를 내가 X라고 잡을게. 방의 개수를 X다. 그러면 4명씩 배정하면 방의 개수 쌤이 방의 개수를 X개다라고 생각을 할게. 4명씩 배정하면 학생이 8명이 남는다. 4x 플러스 8. 얘가 전체 학생 수를 의미하는 식이구나. 6명씩 배정하면 방이 5개가 남는다. 방도 줄로 생각을 할게. 이게 지금 총 몇 개의 방이다라고 보시는 거야. X개의 방이다. 자, 여기 X번째야. X-1이야, X-2야, X-3이야, X-5야. 되나? 방이 몇 개가 남는데? 5개가 남는데. 여기 요렇게 이 방의 개수가 남는데. 그러면 방이 5개가 남는다라는 건 여기에는 이 방에는 최소 1명에서 최대 6명까지는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X번째, X-1, X-2, X-3, X-4, X-5번째는 최소 1명에서 6명은 있어야 되는 거야. X-5잖아. 그러면 이 전에 있었던 그 방, 여기 이 방에는 풀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이건 X-6이잖아. 6X-6 플러스 1.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연두색에는 최소 1명에서 6X-6 플러스 6 최대 6명까지 있다. 그게 누구랑 관련이 있다? 4X 플러스 8이랑 관련이 있다. 오케이? 이 학생 수는 얘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보다는 작거나 같다. A, B, C 연립부등식 문제다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내가 구해야 하는 건 이거 누구 연립을 해가지고 X의 범위 구할 수 있잖아. 구했을 때 4X 플러스 8의 범위를 다시 구하는 거다. 왜? 이게 학생 수였으니까. 얘 범위에 들어올 수 없는 녀석이 이제 답이 될 거야. 저기에 있는. 이제 될 수 있는 게 답이 되겠네. 풀어봐라. 자, 그럼 관찰하자. 관찰, 패턴이다. 패턴 문제다, 이것도. 자, 방이 몇 개 남는다 했냐? 맨 마지막. 처음에 있는 말은 무조건 검산식을 이용해서 총 학생 수를 구하는 식을 쓰는 거야. 4명씩 배정하면 8명이 남는다. 이런 걸로. 그 다음 말에 방이 몇 개가 남는다 했어. 5개 남는다 했지. 그래서 마이너스 6이라고 한 거예요. 마이너스 6이라고 한 거예요. 6명씩 배정한다 했기 때문에 최소는 1, 최대 6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대로 우리 1번 문제 한번 볼 거야. 자, 그럼 여기는 의자의 개수를 쌤이 뭘로 잡아야 되겠냐? X. 그럼 9명씩 앉히면 6명이 남는다 했으니까 9X 플러스 6. 식 똑같이 가볼게. 패턴이니까 12명씩 앉히면 의자 몇 개 남는다 했냐?
4개 12x-5 플러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다. 12x-5 플러스 12다라고 쓰시면 된다. 이해했나 내 말? 뭔지? 그 자리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패턴 문제다라고 내가 말을 하는 거야. 3번 보자. 약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다. 4개씩 나눠주면 몇 개가 남는다? 12개가 남는다. 마카롱의 수를, 학생 수를 A, 마카롱의 개수를 B라고 할 때, 자, 그럼 우리 방의 개수, 그러면 그게 X. 저기 문제에서는 B로 나온 거야. 그럼 4개씩 나눠주면 12개가 남는다 했으니까 4B 플러스 12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네. 됐나? 마지막 학생이니까 마지막 학생이라는 거는 마지막 전 A-1까지는 다 받았다라는 걸 의미한다. 몇 개를? 7개씩을. 그러면 7A-1 7A-1 2개 이상이니까 플러스 2 6 6으로 바뀌면 된다. 앞에 문제 2개에서는 그런 말이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6, 12였으니까 1, 6, 12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저기에서는 어떻게 되라 이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2, 6 이상이라 했으니까 여기 들어가고 여기 안 들어가고 등호가. 이해하니 내 말? 그 다음에 A, B, B, C 또 갈기면 된다. 다음 유형으로 바로 넘어갈 거다. 나중에 또 보시고 써라. 자, 유형 1번부터 또 설명을 들어갈 건데 이거 처음 봤을 때 또 못 푸는 친구들이 있다. 절대값이면 저 선생이 분명히 빨리 읽을 수 있는 문제라고 했는데 그 상황은 요런 거야. 절대값 x-3이 있었어. 얘가 5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쌤이 이거는 어떻게 보랬냐. 빨리 푸는 영역이다라고 내가 분명히 말을 했다. 그럼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 이렇게 읽어내시면 되는 거야. 근데 그때의 조건은 쌤이 분명히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 양수가 됐을 때라고 설명을 해줬고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또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제발 좀 보고 다시 와라. 자, 절대값의 개념을 아셔야 된다는 거다. 우리 절대값을 씌워주면 어떤 값을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냐? 절대값을 씌워주면 어떤 값을 갖는 거야? 0 또는 양수. 얘는 0보다는 크거나 같은 녀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x의 값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또한 음영량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된다. 여기가 만약 0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이거 말 되나? 절대값이었는데 어떻게 0보다 작냐? 0이랑 같아질 수도 있잖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 그럼 말 되나? 또 안 되는 거야. 1이라고 생각해 볼게. 말 되는 거야. 다시 0이라고 생각하면 이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작다라고 해서 말 안 되는 거야. 0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 여기가. 그럼 음수면 말 자체가 안 되지. 절대값을 씌웠는데 어떻게 음수 마이너스 1보다 작냐. 지금 얘는 x의 값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1번 문제에서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 k 플러스 3이라는 이 녀석이 양수가 떠야 돼요. 그러면 k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돼요. 라고 보시면 되겠네. 요런 걸 의미하는 식이다. 절대값이 무조건 빨리 푼다라고 할 수는 없고 빨리 풀 수 있는 녀석은 이게 x에 대한 절대값인데 밖에 x가 없었을 때 빨리 풀 수 있다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럼 선생님 이것도 그런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x가 해가 나올 수 있게
이런 걸 의미한다면 음영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다. 유형 2번으로 또 이어가 보게. 또 비슷할 것 같은데. 해가 단 한 개가 존재한다. 해가 단 한 개가 존재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0이 될 때인 거다. 양수야. 1이었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빨리 또 풀어가지고 요런 영역의 범위가 생긴다. 0이라고 생각해봐. 절대값을 씌웠는데 절대값을 씌워주면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대. 말이 될 수 있는 거는 얘가 0이 됐을 때를 의미하는 거다. 얘가 0이 되었을 때. 얘가 음수였다라고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럼 또 말이 안 된다. 해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단 한 개의 해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저기에 저 녀석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이 부분이 제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의미. 요 말이야.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말이 나와 있었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이 절대값이란 녀석은 c였을 때 어떤 값을 가진다 했냐?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진다 했어. 근데 얘 이 식이 지금 말이 되려면 이 절대값 x-3이 얼마였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0이었다라는 걸 의미한다 이 말인 거야, 내 말이. 이해해? 뭔 말인지? 그러려면 어디가? 여기에 이 부분이 0이 되어야 한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가 0 돼야 된다. 이걸 만족하는 a 값은 몇 개다? 2개다. a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그 녀석에 합 물어봤네. 근과 계수의 관계. 답은 4번이다. 답만 체크하고 또 그렇게 넘어가다가는 또 실문이다. 이거 센 애도 있다 친구들아. 유형 3번으로 가자. 이 녀석의 해가 요렇게 풀렸다. 이제 우리가 빨리 보는 영역으로 온 거야. 자, x에 대한 절대값인데 밖에 양수. 오, 빨리 보는 거네. 빨리 푸는 거야. 그럼 쟤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ax 마이너스 3이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자 나눴다. 이제 먼저 더해줘야 되겠네. 3을 더해주자. 그럼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ax가 작거나 같다. 8. 근데 이제 a로 나누어야 하는데 a가 양인지 음인지 모르는 상태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나눠서 생각해주면 되지. 난 a가 양수였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럼 나누면 방향이 안 바뀌니까 마이너스 a분의 2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작거나 같다. a분의 8. 그럼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 8 돼야 된다라는 걸 의미해. a 얼마가 돼야 되냐? 1. 올라가서 확인해. 가능하다. 그럼 두 번째, 나는 a가 음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 볼 거야. 그럼 0으로 또 내가 a로 나눴어. 그럼 방향이 바뀌겠네. a분의 8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a분의 2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얼마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이 녀석은 얼마가 돼야 돼? 8 돼야 돼. 그걸 만족하는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4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여기서는 마이너스 4인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4가 또 아니지? 말이 안 되는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a는 음수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다.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나와 있어. 쫄지 말고 그냥 나눠서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 유형 4번. 어쩔 수가 없구나. 자, 이건 그래프로도 풀 수가 있지만 일단은 정석의 방식으로 또 다가가 보자. 오늘은 자, 절대값 2개짜리야. 어쩔 수 없어. 범위를 나누셔야 한다. 저 안에 있는 녀석의 해라고 생각한다면 마이너스 2하고 1이 있다. 범위 어떻게 나눠야 돼? 첫 번째 범위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럼 두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x의 값이 1보다는 작다. 그 다음 마무리 세 번째 범위는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네.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제 그냥 가본다. 마3이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라. 음수. 둘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a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이거 풀어주면 마이너스 3x 작거나 같다 a, x 마이너스 3분의 a보다는 크거나 같다. 원래는 얘를 다시 올려가지고 연립을 시켜야 되는데 a가 얼마인지를 잘 모르겠으니 일단은 패스. 자, 그럼 0 생각해라. 양수 음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음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로 나오고 작거나 같다 a. 계산하고 마이너스 x 작거나 같다 a 마이너스 4. 그럼 x 작거나 같다 4 마이너스 a. 또 올라가서 연립을 어떻게든 시켜줘야 되는데 모르겠어. 놔두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둘 다 양수인 상태. x 플러스 2로 나올 거고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작거나 같다 a. 자, 그럼 여기서 계산한다면 3x 작거나 같다 a, x 작거나 같다 3분의 a. 또 올라가서 연립을 원래는 시켜줘야 되는 상황인 거야. 자, 정수가 9개가 나온다. 뭐야? 정수가 9개가 나와야 하는데, 자, 요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여기 올라가서 연립을 때렸어. 분명히 연립되는 구간이 발생했어야 된다. 왜? 지금 이 안의 영역에서만 생각해보면 정수 몇 개야? 9개 안 되잖아. 분명히 얘는 연립을 시켰을 때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a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됐어야만 한다고. 그래야 9개의 정수의 꼬라지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올라갔을 때는 얘가 먹혀야 된다. 얘가 먹혀야 된다. 얘한테.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는 작다의 영역이 나왔어야 돼. 그 다음 이쪽에서도 올라가가지고 연립됐을 때는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분의 a보다는 작거나 같다로 나왔어야 한다. 그래야만 얘가 9개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럼 내가 이걸 이제 마무리할 때는 다 더 합해준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a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3분의 a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 지금 관찰을 했을 때 좌우를 살피는 거야. 좌우를 살피니까 이거 뭐야? 같은 간격으로 벌려나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같은 간격으로 벌려나가는 거야. 그럼 한쪽 덩어리가 4개가 나오면 되겠구나. 왜? 0을 포함을 한다라는 가정. 요 말이다. 수직선을 그릴 거야. 0을 기준으로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벌려나갔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 9개가 되세요라는 거니까 최소 어디까지 가야 되겠냐? 3, 4. 그럼 이 포인트를 생각한다면 색칠하니까 한 요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네. 그래야 9개가, 아이씨, 뭔 소리야 너. 이렇게 하면 7개잖아. 3부터 마3까지 하면 7개잖아. 요 새끼 요렇게 돼야 되겠네. 여기에 이쪽에 요렇게 박혀야 되겠네. 그래야 4부터 마4까지 총 정수는 9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최소 어디까지 와야 돼? 여기. 최대 여기까지 올 수 없어. 그러면 11개다라고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사이를 움직여야 되겠네. 누가? 얘 하나 그냥 잡아주면 된다. 어차피 얘는 똑같이 벌려지니까. 그러면 4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a가 5보다는 작아야지 세배해 주신 게 답이 될 거야. 5번이다. 조금 난이도는 있는 것 같네. 자, 방금 했던 거하고 마찬가지 똑같은 영역인데 고마 식 바꾸는 것만 써주고 끝내버릴 거다. 자,
근호 벗길 수 있겠네. 근호 벗길 수 있는데 벗기면서 절대값 달아줘야 되니까 이 절대값 x 플러스 1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6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풀리는 거네. 됐나? 그럼 이제 또 범위 나눠야지. 여기 해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1. 여기 해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2. 그럼 범위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x 2보다 크거나 같다. 세 개로 나눠서 풀어주시면 된다. 그건 또 이제 너희한테 맡길게. 내일은 모의고사 그거 2020년 거랬나? 그거 갖고 오면 되고, 금요일에는 동원고 시험 칠 거고, 토요일에는 1시에 와서 이제 또 개인적인 질문할 거 들고 온나, 쌤이랑. 자, 가보자. 그림을 보고 이해하는 영역인데 유형 몇 번이고 이거? 7번이가. 6번? 다시 1번이야? 1번. 자, fx하고 gx를 곱해가지고 음수가 된다라는 거의 의미가 뭐야? 양음이거나 양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럼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첫 번째 fx가 양이다,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gx는 음이다, 0보다 작다. 자, 그 다음 fx는 음이다,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gx는 양이다, 0보다 크다. 부등식을 쌤이 원래 할 때는 그래프로 원래 다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너희가 이제 풀기 쉽게 하려고 짝짝킁킁이나 사이에 들어가는 녀석을 그냥 가르쳐 준 거야. 자,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x축 포함 안 하면서 올라가는 요런 연두색 페인트가 있다. 싹 지나갈 거다. 지나갔을 때 fx가 묻는 부분 여기, 그 다음에 여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럼 그걸 그 범위를 읽어주는 거예요. x의 범위를. 그러면 x는 a보다는 작다 또는 x는 0보다는 크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다. 그럼 gx는 반대로 0보다 작다라 했으니까 포함을 안 하는 요런 빨간색 페인트가 싹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자. 그럼 요렇게 되잖아. 그럼 얘는 x가 b보다 작거나 x는 b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누구보다 d보다는 크다. 요걸 이제 다시 어떻게 하세요? 연립을 때리세요. 연립을 때리세요. 근데 저 그림 봤을 때는 내가 이해가 잘 안 간다라는 분들은 잘 봐. A, B, C, D, A, B, 0, C, D 순서로 지금 크기 순인데 그럼 그걸 찍어라 그냥.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한 이 정도의 간격이 있게 찍어주시면 된다. 그럼 난 처음 요거 같은 높이로 A보다 작다. 그 다음에 0보다 크다. 같은 높이로 같은 녀석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 요 녀석도 같은 높이로 B보다 작다. 그 다음에 D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연립되는 구간이 어디가 되냐? 여기 이 부분이랑 여기 이 부분이다라고 하시면 되네. 그럼 결국 남는 거는 얘랑 그 다음에 얘다라고 읽어주면 되겠네. 첫 번째에서. 이해했나 내 말? 두 번째는 풀어주지 않는다. 너희가 이제 하셔라. 참고해서. 똑같이 가면 된다. 두 번째 거는 뭐야? fx를 누구 기준으로 봐주면 돼? 빨간색 저 페인트 기준으로 싹 지나간다. 사이에 들어가는 걸 읽어줄 거고 gx 0보다 크다. 연두색이 gx를 탁 만나는 거. 여기 이 부분. b, d 사이가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수익선 그려가지고 해주시면 된다. 스스로 하시면 될 거야. 자, 해를 보고 예측하는 문제가 되겠구나. 요 상황이다. 자, 2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사이에 들어가게 나온다는 거의 의미가 일단 x 플러스 1 곱하기
x-2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하면서 얘가 0보다는 작다의 꼬라지가 되어야 해. 이래야 사이에 들어가게 우리가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예측했네. 예측하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최고창의 개수 1이네. 1이잖아. 끝났네. 그럼 이 녀석을 전개시켰을 때 AB가 나온다라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AB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럼 A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B는 얼마야? 마이너스 2. bx의 제곱이라 했으니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에다가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최대한 느그가 풀 때 양수가 되게 최고차항이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인수분해 하셔야 되겠네. 2xx 1 1. 근데 인수분해부터 하려고 하기 전에 원래는 판별식을 먼저 써야 된다. 얘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알아야 되니까 그림을. 개념 동영상 봐라. 풀만해. 어차피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인수분해가 됐어. 주댕이 봐. 사이에 들어가야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x가 1보다는 작다가 되겠네. 알파 베타 떴으니까 풀어주시면 된다. 지금까지 몇 개 했노? 6개. 자, 또 스탑 때리라. 자, 또 해가 지금 어떻게 나왔니?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x의 값이 1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한 거야. 사이에 들어갔잖아. 예측 때리라.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의 곱이 0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돼야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최고차항 개수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A야. 저 A 봐봐. 그 다음에 방향도 봐. 그럼 나 여기에다가 A를 곱해주면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바뀌어야지. 그럼 A는 뭐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음수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 지금 이 식까지 내가 정리를 해준다면 x의 제곱, 자 해라고 생각해봐. 두 분의 합이잖아. 그럼 얼마 떠? 2 뜨네? 마이너스 2x가 돼야지. 두 개를 곱해봐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떠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돼야지. 그럼 전개하는 거야. a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a. 저 새끼하고 이제 비교. 그럼 A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상수 때문에. B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A가 돼야 되니까 얼마? 2가 돼야 되겠네. A, B 다 구했네. 곱해 마이너스 2. 예측이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잘 모르겠으면 개념 동영상 한 번 더 보셔야 이해가 갈 거야. 별것도 아닌 이런 걸 갖다가. 이런 2차 부등식은 원래 학년은 중3이다. 중3 2학기 때 배웠었던 것 같다. 기억상. 1학기 아니면 2학기겠지만. 한 번 더 가보자. 또 예측이다. 해를 보고 예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사이에 들어가는 저런 녀석이 떴다.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예측했어. 최고차항 봐. 그 다음에 방향도 봐. A를 곱해준다면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냐?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A의 부호는 뭐였다 또? 음수였구나. 자, 그럼 여기를 전개를 해봐.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이니까 분배. A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2A. 비교. 그럼 마이너스 12A가 10이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A가 B가 돼야 되니까 B는 1. 그러면 저의 구하란에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곱해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녀석의 인수분해가 지금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되니까 해 두 개 있고 주댕이 식 쪽으로 갔으니까 짝짝 큰큰.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3보다는 크거나 같다. 2번이 답이 될 거다.
오케이. 또 예측이다. 지금 유형 3개 연속적으로 똑같은 유형이 떴고, 자, 제가 나온대. 제가 나온대. 예측 때려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생각할 수 있지? 또 저 새끼 원래 기본 형태 보는 거야. 방향 봤어. a 곱한다 하는데 방향 안 바뀌어야지. 그럼 a는 뭐였어? 양수였어. 이번에는 요렇게 생각하는 거야. 원래 방향이 지금 똑같잖아. 일치하잖아. 내가 예측했던 녀석하고. a 양수였던 거야. 전개. 그럼 a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a가 되겠네. 비교. 그럼 b 대신에는 마이너스 2a를 쓸 수가 있고 c 대신에는 마이너스 3a를 쓸 수 있네. 됐니? 밑에 다시 넣어. 그럼 ax의 제곱이 될 거고 4bx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8ax라고 할 수가 있고 3c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9a가 됐나? 이까지도 보통 문제집에서는 a로 묶어내는데 씨발 그런 짓 하지 말라 했잖아. 0 아니잖아. 나눌 수 있지? 근데 나누려고 하는데 이 a가 양수니까 방향은 안 바뀌겠네. 나눠.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9 곱하기 x 플러스 1이니까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주댕이를 갖고 있고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9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 마 1부터 9까지의 정수의 개수 끝에서 앞에 거 빼 더하기 1 11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4번이 답인 거다. 내일 2020년 거라 했지. 하고 들고 오면 되고 금요일에 동원고 1학년 거 시험 쳐볼 거고